오늘은 상위 1% 부자들의 노하우를 전해주시는 청담 캔디 언니 함석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접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청담 캔디 언니 함석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된다. 너무 다 지금 눈이 막 똘망똘망 하잖아요. 청담 네. 캔디 언니로 굉장히 유명하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사실은 20대 초부터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나이가 제가 60이 넘었는데 네. 그 시절에는 여성이 나와서 일을 한다거나 이런 시대가 아니었었어요. 대학을 졸업해도 결혼을 바로 한다거나. 그렇죠. 제가 강릉 출신인데 강릉에서 2평짜리 옷가게를 시작을 했던 거죠. 그 2평짜리 옷가게가 세월이 흘러서 글로벌 무역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된 거예요. 사업도 많이 하시고 지금 사업 몇 개 하세요? 여러 개 해요. 제가 30년 동안 해외 무역을 했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수입이 자유화가 안 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 모든 외국 제품, 특히 네. 명품 같은 경우는 말도 전혀 안 됐죠. 그럴 때 제가 홍콩, 싱가포르 또 유럽을 가서 명품 브랜드의 재고 그걸 이제 컨테이너로 사서 국내에다 팔던 일을 시작을 했었고 무역의 시작이 그 두 번째가 제 이태리 파트너가 원단 에이전시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머플러를 수입해서 국내 패션 브랜드 20년을 납품을 해주고 있죠. 아, 그래요. 예. 근데 실례지만 해외 무역을 하려고 하면 이런 언어 같은 것도 좀 자유로우셨나 봐요. 저는 사실은 해외 무역할 때 땡큐 한마디로 시작했어요. 정말요? 뭘 하기 위해서 영어도 배워야 돼. 무역하기 위해서 무역학과 4년 가야 돼. 그것도 모자라니까 대학원도 2년 가야 돼. 그냥 준비하느라고 세월 다 보내. 네. 근데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내가 뭘 하고 싶느냐. 저질러 놓고 점 하나 찍어 놓고 배워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 노하우가 있겠죠? 그거는 뭐 그 노하우란 건 나는 아버지를 참 잘 만났다. 그 시대의 아버님은 사실 그런 마인드를 갖기 참 힘든데 항상 저를 지지해 주셨고 자존감을 올려주셨고 오히려 언니는 미스 강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예쁘고 그 여동생은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근데 저는 사실은 뭐 이렇게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인데도 아우, 불구하고 아름다우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아버님이 늘 참 예쁘다. 그리고 너 참 스마트하다. 글로벌적으로 세계적으로 너는 큰 사람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남들이 들으면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나중에 지나 보니까 내가 자존감이 참 있는 사람으로 아버님이 저를 키우셨구나. 실력이라는 게 바로 그 높은 자존감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가장 많이 하는 아이가 자존감을 어떻게 높여야 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맞아요. 이 대화에 너무 공감해요. 맞아요. 결혼은 이제 42에 해서 43살 아이를 낳았는데 저희는 두 부부가 다 무역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부작용이 뭐였냐면은 사업하는 엄마 아빠를 만나다 보니까 이 아이가 내 자녀가 아니라 직원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게 있는 거예요. 회사를 경영하듯이 자녀를 경영하려 하는 그런 실수도 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제가 우리 애한테 야, 너 스케줄 보고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말씀을 이렇게 들어도 정말 대단하신데 제가 듣기로는 인스타를 예. 되게 늦게 하셨는데 20만 팔로워가 금방 되셨다고. 제가 무역하는 사람이 네. 또 나이가 60이 넘어서 60 중반이 돼서 인스타를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아이고 그거는 10대 20대가 하는 거야. 야, 이쁘고 날씬한 사람이 와서 하는 거야. 그리고 굉장히 어려워. 그럼 그 사람들의 한계지 내 한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구글 맵도 없던 시절에 해외를 나가서 내가 해외 소싱을 하고 무역했던 게 어렵겠어요. 안방에 앉아서 핸드폰 켜고 라이브하고 인스타 하는 게 어렵겠어요. 이거는 누워서 떡 먹긴 거야. 제가 만약에 인스타를 제가 20대 해서 한 1년 만에 10만을 만들었다. 네. 그거는 특별하지가 않아. 60대 중반이 인스타를 시작해서 1년 만에 10만 팔로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빛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팔로워 수가 늘었다고 생각하세요? 처음에 12,000, 13,000까지는 혼자 했었어요. 네.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내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구나. 그러면 가장 좋은 도구가 뭐 SNS잖아요. 인스타가 가장 쉽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시도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12,000까지는 나는 이런 사람이 하고 패션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고 라이브도 하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이를 이제 주로 밥상머리 교육이라 그러죠. 네. 우리 자녀가 사회 나와서 먹고 살 수 있는, 너가 사회 나와서 친구를 만날 때는 이런 태도로 만나야 되고, 너가 회사를 갔을 때는 어떤 태도로 네가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시간이 날 때마다 아이랑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를 인스타에 올려서 그렇죠. 엄마의 입장에서 맞아요.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한 게 팔로워 수가 확 늘어나 봐요. 근데 어느 날 아이가 이거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몇 년째 노션에다가. 그래서 왜 그러냐고, 엄마가 살아있는데 물어보면 되니까 엄마가 나이가 많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보험 드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기록을 했는데, 네. 저도 20, 30대에 물어볼 데가 없었고, 그래서 이런 거를 너만 알지 말고 함께 나누는 게 어떠냐. 근데 엄마가 바로 이렇다고 얘기를 하면 지적하는 게 되잖아. 그쵸. 너 나 잘났어, 내가 정답이라고 하니까 거부 반응이 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내 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엄마, 부자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뭐야? 엄마는 비난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 엄마, 부자가 되려면 몇 년을 일해야 돼? 엄마, 부자가 되려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있어? 자기의 계획을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그거는 현명하지 못해. 어른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더라고요. 맞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네. 엄마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엄마, 난 세상에서 선택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어. 그러니까 우리가 딱 듣고 그게 공감이 됐던 것 같은데, 네. 혹시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 부의 인사이트라는 책을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제가 이 부의 인사이트란 책은 어느 날 이제 그 댓글을 보니까 프린트해서 보고 있다, 필사를 하고 있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릴스에 있는 글을 조금 더 채워 넣어갖고 해야 된다. 이래서 글은 거의 우리 아들이 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녹음을 해서 넘겨주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여러 가지 얘기가 복합적으로 있잖아요. 네. 그걸 우리 아이들이 1시간씩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아, 많은 사람이 물어볼 데가 없었구나. 맞아요. 어른이 배워야 할 어른이 없었어요. 근데 그러기 이전에 어렸을 때는 사실은 조금 이렇게 부유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맞아요. 아버님은 목재소를 하셨어요. 그래도 목재소를 하면 사업가 집안이었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기억이 돈이 부족했다는 걸 느꼈어요. 그 맨날 은행에 돈 빌리러 가셨어.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기억은 수도세를 못 내서 하여튼 이런 그 어릴 때 어떤 그런 가난에 대한 기억이 지금까지 평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돈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아들한테도 무엇보다도 돈 공부를 해야 되고 그걸 안 하고 나머지를 한다건 순서가 바뀐 거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건 돈이냐. 그래서 그거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공부가 잘 안 가르치죠. 근데 저희가 아들하고 한 4년 정도 캐나다에 유학을 갔었어요.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학교에서나 생활 속에서 그 공부를 시키고 있더라고요. 경제 공부. 일요일 날이면 마당에 네. 아이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장난감이나 안 쓰는 걸 갖고 나서 자기가 장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생활 속에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그거 안 가르치죠. 그러니까. 수학 잘해야 돼. 맞아. 뭘 100점 맞아야 돼. 이것만 배웠잖아. 정말 공부 잘해야 뭐 인생이 잘 풀리는 것처럼만 얘기를 맞아요. 듣고 자랐죠, 우리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이제 자녀한테 제가 교육을 시켰던 거는 그 공부를 해야 된다. 그거는 신문 읽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신문에 뭔가가 정답 같은 게 있나 봐요.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상위 1%의 자산가들을 조사를 했어요. 어떻게 그런 선택을 올바르게 할 수 있었는가 물어봤더니 신문 읽기를 평생을 했다. 저도 제가 30년 전에 다큐를 방송국에 가서 찍은 게 있거든요. 그걸 이제 찾아서 보니까 신문 4개를 펴놓고 제가 오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방송에 있더라고. 그때부터 신문 읽기가 됐는데 아버님이 사업하면서 하셨던 일이 하루 종일 신문 읽는 거였어요.
저희 아버지도 맨날 신문 오려갖고 우리가 안 보니까 예. 엑기스만 또 뽑아갖고 저희한테 주셨던 기억이 나요.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어릴 때 아이를 낳고 나니까 제가 늦게 아이를 낳기 때문에 물어볼 때도 없고 그때 제가 신문에서 다 배웠어요. 아, 책을 읽혀야 된다. 아, 또 옛날에 도서관을 제가 7년을 했어요. 청담동에서. 그때 저는 우리 아들한테 정말 쉽게 해서 장사꾼집 아들보다는 도서관집 아들로 키우고 싶었어요. 와우. 그 이유는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진짜 못했거든요. 근데 그 재밌는 책, 막 사업가들 책 이런 거를 읽으면서 제가 그거 읽고 신문 4개씩 그걸 30년을 읽으면서 아, 결국은 책이 나를 내가 회사의 어떤 리더로서 그것을 오랫동안 할 수 있게끔 해줬고 내가 다양한 사회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내가 얇고 넓은 지식이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하고 대화에 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었구나. 아, 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저 같은 생각이에요. 아, 진짜요? 저희 아버지는 매주 어. 일요일마다 교회를 갔다가 집에 가는 길에 교보문고로 들렸었어요. 근데 딱 한 권밖에 못 사요. 한 권밖에 못 사는 건 그 한 권을 사기 위해서 나머지 책은요 다 읽어야 돼 거기서. 그래서 앞에서 막 뒹굴면서 대단하시다. 읽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아이한테 그걸 똑같이 해줬었거든요. 그랬었는데. 교육관이 비슷하다. 어머, 그러니까 책이라도 읽는 애를 키우면 그래도 나처럼 밥은 먹고 살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제 하교를 하잖아요. 네. 집에 들어오면 이제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누워 있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책 읽는 거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딱 아이가 아침에 뜨면 신문을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러니까 항상 엄마의 모습이 누구랑 전화로 수다 떠는 게 아니라 뭔가를 읽고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쇼업이 필요했던 거지. 애가 띠띠띠띠 비밀번호 누르잖아요. 책 꺼내. 맞아. 전 지금도 그래요. 이거 돌면 어떡하지? 비슷하네. 그래서 이런 전략을 TV를 없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4층 집이잖아요. 1층에 이제 띵 소리가 나잖아요. 네. 그러면 4층까지 올라올 그 시간이 충분히 되는데 안 와. 네. 애가 왜 안 올라오냐 그러면 층계마다 제가 책을 놔둬갖고 계단마다 앉아서 읽고 있는 거야. 엄마의 큰 그림이잖아, 이건. 빅피처. 근데 역시 네. 인스타를 하고 나서 아. 왜 이렇게 이게 잘 터지고 얘가 이걸 잘하는가 왜 이렇게 기획을 잘하는가 봤더니 책을 많이 읽어요. 뭐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 자녀 얘기하는 거 싫어요. 근데 남편 만났다는 얘기는 꼭 하고 우리 이웃이란 얘기는 해달라고. 저희 남편 길거리에서 만났다고요? 그러고 사진 네. 찍고 왔더라고. 아. 근데 여하튼 저희가 이제 창업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 옷가게, 꽃가게 몇 개 리스트가 있잖아요. 어쩌면 가장 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걸 선택하신 이유는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동네 김밥집 2개 있잖아요. 네네. 그중 한 김밥집이 이렇게 은박지 같은 그릇에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네. 어제 그거를 손님 와서 시켜주면서 뭘 생각했냐면 네. 원래 있던 거야 김밥은. 원래 있는 김밥을 이 사람은 어떻게 약간 틀었냐를 보자는 거야. 나는 손님 왔을 때 은박지에 이렇게 둘둘 마른 김밥을 내놓는 게 성의가 없어 보였어. 근데 이렇게 예쁜 은박지 그릇에 뚜껑까지 있는데 김밥이 말려 있는데 너무 예쁘게 말려 있는 거야. 네. 거기에 갓 튀겨낸 닭강정까지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뭔가 좀 대접하는 느낌이 되는 거야. 새로운 것은 없다. 이미 있는 거. 이미 있는 거에서 살짝 트는 게 중요한 거야. 그게 사업에 지금 한뭐 10개 이상 사업을 도전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노하우인가 봐요. 그렇죠. 굉장히 트렌드를 중요하고 네. 젊은이들이 어디로 노는가? 왜 여기서 열광하는가? 제가 거기서 에어비앤비를 했었거든요. 케이팝 에어비앤비도 청담동에서. 거기 JYP에서부터 다 있었잖아요. 네. 거기 바글바글했잖아요. 이 트렁크 끌고 가는 사람이 다 우리 도로집 앞에 손님이에요. 엄청 많고 맞아요. 맨날 죽지고 앉아있고. 예, 그거 보고서 제가 바퀴 소리 보고 낸 거 아니에요. 아니 왜 갑자기 외부에서 사람이 이리 와서 시끄럽게 하냐고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저는 저 바퀴 소리가 시끄러운 게 아니라 저걸 어떻게 돈으로 바꾸지? 돈소리로 들렸나? 돈 소리로 들리는 거지. 어머. 저걸 어떻게 바꾸지? 어떻게 해? 자야 되잖아. 우리 집 비어 있었어. 내가 캐나다 가 있으니까. 일본에 사무실에 있었고. 그러니까 비어 있는 집, 숙소. 그래서 바로 그걸 열은 그리고 거죠. 약간 팬들이라서 어리고 하니까 가격이 비싸지 않은 에어비앤비를 찾고 있었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포인트가.
그래요? 캐파 팬이 뭐예요? 왜 거기 앞에 와요? 보려고. 근데 나와서 차 타는 동안에 몇 초 걸려요? 아, 그러네. 길 건너 신호등에 오면 이미 툴레이시야. 무슨 에이, 뭐라는 에이. 호텔보다 저희가 더 비쌌어요. 가격에 리밋이 없는 거예요. 지금 누구 나왔어 맞아. 하면 튀어서 나가야 되잖아. 되거든. 리밋이 있겠어요? 그 나가는 30초도 안 걸리거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네. 우리 집 4층에서는 그 4층이 보여. 아. 그 4층이 뭐 하는 데냐? 거기서 외국어 배우고 밖에 나와서 뭐 담배도 필 거고 얼굴을 볼 수 있어. 그 4층은 가격이 없어. 이불 없어도 좋대. 100만 원이라도 머무는 거야. 이게 희소성이잖아. 그거를 차리기 전에 아신 거예요? 후에 아신 거예요? 후회하는 거죠. 그쵸? 근데 차려야 된다는 거는 아는 거지. 아까 처음에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홈쇼핑도 있고 요즘 많이 있는데 인스타 라이브를 고집하는 이유는 뭐예요? 홈쇼핑은 일방적으로 쇼호스트가 얘기를 하잖아. 근데 인스타는 뭐예요? 양방향이잖아. 어제 제가 야 에스더 들어왔어? 누구 들어왔어? 누구 들어왔어? 너 작년에 샀는데 아직까지 들고 있어? 대화가 되잖아. 그렇죠. 소통을 하는 거야. 언니 3번 다시 한번 입어봐 주세요. 알았어. 바로 입어보고. 바로 입어보고. 이 묘미가 완전 다른 거야. 소비자가 바뀐 거예요. 이 자신감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세상에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말을 시작하잖아요. 이런 용기, 자신감 말할 수 있는 그게 너무 부럽네요. 근데 그 많은 동네에서 청담동을 굳이 고집하시는 뭐 혹시 이유라도 있을까요? 우리가 처음 시작의 깃발을 어디다 꼽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이모님이 잘 살아요. 종합병원을 하셔요. 지금도. 압구정 한양 아파트에. 그 옛날에 86년도 이전에 벌써 거기서 이제 집을 사서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의대를 다니고 이렇게 다녔어요. 제가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서울에 친구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모네. 처음 시작이 압구정동이었잖아. 근데 왔는데 거기 뭐야? 부촌이었잖아요. 그럼 정보가 있었어요? 압구정 청담동이 부촌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 환경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너무 치열하니까 좀 변두리로 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뭐 무슨 물건을 사는데 잘 모르면은 제일 비싼 거 사면 된대요. 내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갔어. 내가 LA에서 내가 부동산을 사려고 그래요. 그건 잘 모르잖아요. 네. 친구가 얘기해도 잘 믿을 수 없고 어디로 가겠어? 제일 부자들이 사는 제일 비싼 데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한 평짜리 사면 되는 거예요. 맞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팔아도 돈이 많은 사람한테 뭘 팔 것인가를 연구를 해야 돼. 그럼 그 청담동 사람들의 그런 공통점 같은 거? 사업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업가. 근데 요즘은 또 약간 그런 젊은 사업가들이 많다고 하는데 뭐 코인 뭐 이런 것 때문에 맞아요. 지난 코로나 4년 동안에 강남에 있는 꼬마 빌딩을 누가 가장 많이 샀는가 봤더니 3040, 스타트업, 테크, 그리고 주식이 진짜네요. 완전 우상향했었잖아요. 네. 코인이 10년 동안에 1억을 투자했으면 270, 300 올랐어요. 삼성전자를 1억을 10년 전에 샀을 때 얼마가 올랐겠는가. 그게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을 따져보면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가 나오죠. 그리고 신문이나 책이나 보면서 계속 공부를 하시고 옛날 이제는 나는 흑수저야. 나는 출발이 제로로 출발했어. 이런 얘기를 더 이상 하지 말으라는 거야. 왜? 지난 코로나 때 강남에서 꼬마 빌딩 산 사람, 또 우리 집 뒤에 그 굉장히 100억 이상 되는 그 하이엔드 레지던스가 굉장히 많이 지금 분양이 됐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니까 3040이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보면 부모가 사업가이냐? 아니고 이 사람이 원래 금수저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아니 자동차를 운전하려 그러면 학원부터 다니고 운전 연습을 해야 이게 되잖아요. 공부가 되어야지 내가 어디에 내가 1,000만 원이 있을 때 뭘 하고 2,000만 원이 있을 때 어떻게 하고 그 공부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금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금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자리죠. 그 자리가 있으면 괜찮죠. 시세가 떨어지죠. 인플레이션 돈에, 때문에. 네. 그러면 이걸 커버하려면 어떻게 되겠어? 어딘가 금이나 채권이나 주식이나 부동산에 묶어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3040한테 만약에 추천을 한다. 그럼 뭐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종잣돈은 모아라. 그럼 씨드를 모을 때 어떻게 되냐? 몸이 괴로워야 된다. 미국에 이민 간 사람이 처음에 돈 갖고 가거든요. 거의 다 사기당했다 그랬어요, 옛날에. 그러면 어디서 시작하냐면은 택시에서부터 시작하거든. 세탁소 시작하고. 그리고 쓰리잡 포잡을 했대.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는 거야. 왜? 처음 씨드 3천, 5천, 1억 요까지만 모으면 그래도 뭔가 자산에 투자해서 굴러갈 수가 있어. 그래서 씨드를 키워나가야 돼. 씨드를 키워나가는 과정에 그 금액에 맞는 투자를 배워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릇을 태어날 때 요만한 그릇이야. 돈그릇이. 네. 근데 이거를 키워놓지 않으면 세수 때야만한 돈이 들어왔어. 이걸 담을 수 있어요? 못 담죠. 그러니까 이걸 키워나가는 공부를 어릴 때부터 해야 되고. 신문도 보고 신문도 보고. 이야기도 좀 유튜브도 젊은 사람, 보고. 듣고. 이거 정치 따로 문화 따로 이게 경제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는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선택적으로 뉴스를 보지 말라니까 자기 보고 싶은 것만. 요즘은 약간 그런 시대긴 해요. 유튜브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종이 신문을 보라 그러는 거예요. 아. 온라인 신문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계속 넘겨야 다 되니까. 보라고. 하이라이트 쳐가면서 옆에 노트 하나 갖다 놓고 자기 노트, 자기 공부 노트 안에서 적어가면서. 저는 듀얼 모니터를 써요. 한쪽에 유튜브 틀어놓고 이쪽에 노션 앱을 켜놓고 나만의 라이브러리 다 만들어요. 카테고리를 다 정해서. 그게 남아있잖아요. 엄청 바쁘시겠네요. 안 바빠요. 이게 다 기본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착착착착 되나. 내가 에어비앤비를 청담동에 하나 했어. 두 번째 코로나 때 내 강릉에다가 하나 했어. 바닷가에. 너무 아름다운데. 여기다가 해놨잖아. 이불은 어디서 사고 뭐는 등은 어디서 다 해놨잖아. 갖다 쓰는데 하루밖에 안 걸려. 한 달 만에 뚝딱 오픈되는 거야. 그래서 몇 호 점에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체인점이. 그래서 기록을 하는 거. 기록을 잘하는 거. 보면서 끝나면 어떻게 다 녹아서 안개처럼 없어지는 거야. 해외 경험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 경험도 되게 중요하죠. 저는 경험이 다라고 봐요. 우리가 인라인 스케이트를 하는데 책으로 우리가 100권을 보고 인라인 스케이트를 탈 수는 있지만 실제로 넘어지면서 탄 사람보다는 속도가 빠를까 안 빠를까. 그러니까 해봐야 되는 거야. 해봐야. 먼저 사업해본 선배. 맞아요. 선배가 했던 실수. 이런 실수함도 너무 좋아요. 실수, 성공, 시행착오. 이런 것들. 또 많이 벌었으면 이걸 또 지키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맞아요. 제가 40년 동안 사업을 했지만 거의 실패 안 보는 사업을 했거든요. 그럼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아니더라고. 코로나가 올 줄 알았어요? 코로나 그러니까요. 팬데믹이 네. 나를 무역을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네. 그럼 IMF가 내가 잘못했나요? 미국에서 터진 금융 사태가 한국까지 저기 된 거 아니에요? 그거에 그냥 수입업체가 다 부도가 난 거예요. 나는 8억이란 한 차손을 입었고 완전 밑바닥. 무역센터 34층에 오피스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30대 중반에 굉장히 인생의 절정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어요. 자고 나니 IMF 국가 부도가 났대. 그러니까 사업을 한다는 것도 업앤다운이 늘 있는 거야. 파도가 끝나지 않잖아. 파도. 네네. 그러니까 지키는 거. 네.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러니까 네. 몰빵하지 말라는 얘기 하거든 내가. 뭘봐? 몰빵 좀 하지 마. 네. 사업을 하더라도 좀 남겨놓고 하라는 거야. 파이프라인도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그럼 캔디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 사업만 하면 되잖아. 머플러만 하고 이래도 되잖아. 네. 근데 작가가 되니까 인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쓰면 어떻게 여기저기 그래서 강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또 하나의 직업이 생긴 거잖아요. 제가 신문에서 그 뉴스에서 본 거는 네. 창업을 하기엔 요즘에 경기가 안 좋다. 이런 얘기도 가끔 나오더라고요. 가장 좋죠.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하시기에는 역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왜 가장 좋냐면 우리가 옛날에 식당을 하나 낸다. 뭐 하나를 옷가게를 낸다면 가게를 얻었잖아요. 네. 직원 하나를 둬야 되고 권리금도 있었고. 그럼 그거 뭐예요? 동네 장사잖아. 우리는 지금 전국구 전 세계를 장사할 수 있는 거야. 제가 어제 라이브를 딱 켰잖아요. 어디서 제주도, 부산, 캐나다에서까지 다 들어와.
국경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왜 내 동네 장사만 하냐는 거야. 아. 무자본 창업. 음.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되는 무자본 창업을 하는데 나는 1000명 팔로워였을 때에서 컨테이너 하나 다 팔았어요. 아, 말씀을 너무 이렇게 맛있게 하시니까 안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개미주가 아니야, 개미주? 왜 그러냐면은 이거에 대한 설명을 내가 제일 잘하잖아. 그렇죠. 야, 이게 어떻게 왔는지 아니? 너네 지금 안방에 앉아서 편하게 보고 있지. 얘 지금 45일 걸려서 한국 온 애야. 태평양 지나서 배 타고 30일 오고 내리고 운송하는데 15일 걸렸어. 이렇게 하니까 재밌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뉴스에서 요즘 힘들다 하는 그런 창업이 그냥 그런 동네 창업이 힘들다라는 거지. 무자본으로 하는 창업은 괜찮다 이런 거죠. 무자본 창업을 해야 되죠. 그리고 무조건 창업을 그냥 먼저 해버리잖아. 그러면 3, 40대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해봐라. 닥치고 티켓팅. 어? 닥치고 닥티라고. 닥치고 티켓팅. 깜짝이야. 돌아오지 못하는 편도 티켓을 끌고 네. 끊고 떠나라. 그래서 파리에 가고 싶다는 파리에 네. 한인 커뮤니티 들어가서 그들이 하는 에어비브라 게스트하우스 찾아서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남들 100만 원 받으면 나 80만 원만 주세요. 가라 이거야. 돈 없어서 뉴욕 언어 연수 못 간다가 다 핑계야. 그러니까 젊을 때는 배낭 하나 미고 돌아다닐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 그게 경험인 거예요. 그렇죠. 그건 누구도 가져가지가 않아. 선진국에 돌아다니면 그런 걸 봤어. 한국에 왔어. 이거도 해야 돼. 저거도 해야 돼가 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창업을 너무 쉽게 하거든요. 네. 그럴 수 있는 게 다니면서 많이 봤잖아. 그러면 아이들을 대학을 딱 보내고 나면요. 기본이 40, 50대예요. 50대인데 내가 창업을 하고 싶다. 계급장을 주변 사람들이- 떼야지. 아. 계급장을 떼야지. 내가 너무 무슨 명확하게 딱 있으시네요. 있죠. 오. 얼마 전 네이버에 나왔죠. 대졸자 400만 명 이상이 취업을 못 하고 있다. 계급장을 안 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아주 친한 사람이 그 며칠 전에 놀러 왔어요. 내가 너네 신랑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그 어마어마한 조 단위의 그걸 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 원래 정식 학벌은 중고등학교예요. 그런 사람이 더 쉽게 성공하는 시대가 됐어요. 왜? 계급장을 떼고 닥치는 대로 하기 때문에. 너무 맞는 말이네요, 정말.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친한 엄마가 압구정 현대 사는 그 친한 동생이 연락 와서 언니 우리 알바하러 가자. 어딜까? 저기 타워 팰리스 450만 원 준대. 타워 사는 엄마가 게시판에 붙은 거 찍어갖고 보낸 거야. 대박이다 얘. 우리 그러니까 그 엄마가 나보고 언니 우리 뛰자 이러면서 연락이 온 거야. 나 잘할 수 있는데. 나 지금 다시 망한다 해도 나 하나도 안 두려워. 나는 가서 나 700 주세요 자신 있어. 왜? 그 집 엄마보다 내가 그 집에 책 좋아하는 애를 키울 자신 있거든.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했던 40년의 경험을 다 아이를 녹아내릴 수 있기 때문에 700 주세요, 1000만 원 주세요 할 수 있어. 제가 저희 남편한테 얼마 전에 우스갯소리로 팔목도 아프고 뭐하고 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은퇴하고 할 거 없으면은 어느 집 가서 애 키워줘야 되는데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랬구나. 네, 그냥 저는 그 마인드가 그냥 뭔가 일을 하는 걸 좋아해요. 저는 그냥 그런 희열이 있나 봐요. 그렇죠. 일을 하는 희열. 그리고 제가 돈을 벌어서 많진 않지만 봉투에 넣어서 저희 남편한테 가끔 이렇게 줘요. 나중에 보니까 그걸 다 모아놨더라고요. 세상에. 그래서 내가 이거 못 쓰는구나. 나는 쓰라고 준 건데. 근데 저는 그게 가장 큰 희열이거든요. 나도 이 집에 약간의 조금 금액이라도 일조를 했다. 그렇죠. 저는 스스로에게 그거 가치 있는 사람 맞아요. 만드는 거잖아. 공감대가 확 오네요, 정말. 이렇게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쉽지가 않고 또 젊은 나이에 또 그렇게 이쁘기까지 하니까. 50이에요. 젊진 않아요. 그래도 네. 젊죠. 오늘 지선님 이렇게 나오셨는데 소감이 혹시 어떠실지? 자기를 먼저 유해야 남을 유할 수가 있다 그러거든요. 스스로에게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사는 거 그걸 여러분이 꼭 생각해 주셔야 돼요. 알았죠? 마지막에 알았죠? 이거 약간 환청 들려요. 너무 좋아. 녹음해 놓을까 봐. 알았지? 하고 싶었는데 알았지로 해주세요. 알았지? 캔디 언니가 66이에요. 나이 그만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애들아 미안해 나이 얘기해서. 근데 엄마가 66이잖아.
아직도 젊어. 엄마는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로 영원히 살아갈 거야. 알았지?